네, 구조조정 어려운 작업인데 그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서별관 회의가 지금 많은데 이 회의록을 작성 안 한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공공기록물 관리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총리께서는 위법적일 수 있다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총리님, 부총리께서 답변을 앞선 질문에서 드렸습니다만은 그 법 시행령의 취지나 이런 것을 보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에서 그런 회의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어요. 그렇게 없다고 단정지면 안 됩니다. 회의 자료 있고 필요하면 그 회의 자료는 만약에 공개하기 어렵다면 비밀 자료로 묶어야죠. 사실 대외비 관리도 문제지만 1급, 2급, 3급으로 묶어서 일정 기간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그 정보의 관리 또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회의 자료 일부가 공개됐는데 보셨습니까? 보도만 아침에 봤습니다. 금융위원회 해명 자료 보고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근거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직접 보지도 못했거니와 출처가 명확치 않은 자료입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자료를 본 적도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본 적이 없죠. 이 자료 금융위원회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만약에 서별관 회의에서 이 자료 그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자료를? 서별관회에서 회의했습니다. 이 자료를 했죠? 그 자료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저도 처음 보는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는 저도 처음 봅니다. 소위 얘기하는 경제현안 회의, 우리가 약칭 그 일명 서별관 회의라고 하는 회의, 당시에 10월 22일 날 이 회의 자료과 한 거 아닙니까? 서별관 회의는 의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비공식 비공개 회의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저는 처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처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거 국민들에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후에 금융위원회 자료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이 모든 책임을 위원장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 다 지실 용의가 있으세요? 의원님께서 입수하신 자료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들고 계신 자료는 제가 처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자료가 실제 서별관에서 논의한 자료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출처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셔야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PPT 보세요. 경제현안회의 10월 22일 날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다음 페이지 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저 목차를 보셔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별관 회의가 단순한 협의가 아니죠. 생각해 보십시오. 최경환 부총리,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임종영 금융위원장, 그다음에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 등 6명의 장관급 관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장이 같이 왔고요. 이 자리에. 그래서 10월 22일 날 회의하고 10월 23일 날 당초 이것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산업은행장이. 그런데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 펄펄 뜁니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징구서를 이에 대한 가져오라고 해서 그 징구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징구서 받는 동안 허겁지겁 산업은행 실무자가 대우조선 갔다 오면서 일주일간 수련됩니다. 그래서 요거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날 10월 29일 날 산업은행이 발표합니다. 여기에 보면 다 일정이 짜여져 있는데 그 일정대로 이렇게 수련대로 갑니다. 모양새는 산업은행, 소위 얘기해서 채권은행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냥 비공식 회의,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경제부총리하고 경제수석,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그냥 브레인스토밍이 됩니까? 이게 맞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과정 자체가 정확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10월 22일 서별관 회의가 하기 전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우의 최종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경영 정상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것을 가지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고 정상화는 어떻게 시킬 것인가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협의된 내용을 서별관 회의에 논의 안건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그 당시의 회의에서 의견이 교환되기를 자구계획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금 지원을 먼저 실행하고 노조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타이밍이 안 맞지 않느냐.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이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노조에서도 이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하자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 때문에 그 안건에는 23일쯤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26일쯤 발표하려고 했는데 며칠 늦어진 겁니다. 분식 회계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회계 분식에 대해서 이미 이 내용에서 이게 대우조선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감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식 회계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 타이틀이 회계 분식 의혹입니다. 자, 회계 분식 의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채권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금융 전문가시니까 분식 회계의 규모를 알고 지원을 할지 얼마를 넣으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분식 규모를 모르는데 먼저 지원을 합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회계 장부, 회계 자료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7월 달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투입을 해서 실사를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실사도 믿을 수 없다 해서 혹시 착오가 있을지 모른다 해서 다시 검증하는 회계법인의 실사를 재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가지고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즉 분식의 의혹이 있는 그 수치를 기초로 해서 정상화 방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 질문이신데 저희는 그렇게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자료를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실사 저는 과정은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분식의 우려가 있다면 이거를 지원하기 전에 그 분식에 대해서 실체를 먼저 파악하고 지원할지 안 할지 이걸 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정상이지 않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근데 실사를 왜 한 바뀌었냐는 거예요, 순서가. 이미 지원 결정하고 돈을 넣기로 결정하고 분식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가서 1월 달에 가서 발표가 분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저희가 실사를 위해서 대우조선이 과연 정말 어떤 상태냐, 지금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자료대로의 상태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을 투입해서 3개월 동안 실사를 했습니다. 지금 그 실사 나온 결과가 공시되어 있는 회계 자료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까지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위원장님, 그 다음 페이지를 제가 PPT를 봅시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면 이 PPT를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이러한 이안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자료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3안 국책금융 주도로 정상화해야 된다. 국책금융기관 정상화에 불가피 이 결론을 내립니다. 서별관 회의에서 경제현안 회의를 하신 분들은 이 방침을 결정을 내리고 회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판단이 나오기까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놓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실사 내용과 왜 이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분식회계의 의혹에 관한 것도 자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채권단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서서 감독기관이자 그리고 그 기관들은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으로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합시다. 왜냐? 당시의 대우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정해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또 마땅히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별관 회의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회의를 하지 말라고 계속 하신다면은 관계부처 간에 혹은 관계기관 간에 어떻게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국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임 위원장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정부 부처에서 있어봐서 그런 회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의록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왜? 예, 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관련 법규를 따져서 정부의 모든 회의는요, 그 정도 장관급 분이 3분 이상 모였는데 비공식 회의와 비공개 회의는 다릅니다. 필요에 의해서 비공개 회의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비밀로 묶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 예. 기록을 안 남기면 여러분들의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중에 누가 알겠어요? 이 예. 서별관 회의 문제는 블랙박스 속에 숨었다는 겁니다. 책임져야 될 정책 당국자들이. 당시 최경환 부총리는 자기 재임 기간 중에만 이런 핵폭탄이 터지지 않길 바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숨은 거예요. 선거 앞두고.